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시한과 방식의 동의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2년까지 그리고 방식은 뭐 러시아가 됐던 어디가 됐던 이제 이전 폐기하는 이런 어떤 시한과 방식에 동의하고 2010년까지 그리고 2011년에 FTA에 가입하는 이런 방식이면 오바마가 행정부 얘기한 북한의 핵폐기를 준비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게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또 협상해볼 만한 최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습니다. 저는 협상을 하려면 때 문제를 풀려면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합의문이 나와도 우라늄 문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이미 이제 이걸 북한이 잡아떼던 때하고 지금은 뭐 수천 개를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발표하고 지금 질적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우회하면서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9.19 공동성명에는 뭐 모든 핵무기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한미 양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북한도 적절한 보상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라늄 문제를 협상 의제로 제외시키는 걸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1990년대 말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는 제네바 합의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쓴다면 비교적 잘 지키던 시점이었고 지금은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수준이 아니라 북한이 두 차례 실험했고 지금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갖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핵을 가진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햇볕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없었던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대 세습에 나섰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과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이런 어떤 그 한반도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북한의 그 자발적인 어떤 정치 체제 혹은 정치 철학 혹은 그거에 연관된 대외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데 3대 세습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과연 후계 체제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런 노선을 뭐 비판하고 다른 노선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회의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햇볕 정책 초기에 추진했던 논의고 지금 뭐 그때는 없었던 질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고 어찌되었든 뭐 천안함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 연평도 공격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영토 공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는 주로 일각에서 우려했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자포자기식 전제 그래서 뭐 5067이나 이런 어떤 작전계획 변화라는 것도 그런 어떤 쪽에 반영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붕괴론 그래서 이른바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왔던 이런 어떤 상황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면화된 이런 상황에서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말이 안 먹히는 그런 얘기가 끝날 수는 없다고 보고 이건 제가 보기엔 별도의 토론 인프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기본적인 틀은 기본협정과 추가 의정서를 분리하는 거죠. 네, 부속합의서를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협정에서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종전선언과 상호 불가침 약속, 상호 뭐 주권 존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의 가능한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와 북미 공동 커뮤니케 이런 어떤 기존의 합의서들에서 공통문을 찾아서 합의 가능한 수준을 조약 형태로 만드는 부분이고 NLL 문제라든지 유엔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화체제 관리 문제라든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호 군사 신뢰 구축이나 군축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은 이제 부속 합의서로 이렇게 좀 넘기는 문제. 물론 이게 영유 효과를 얼마든지 영유 현상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 협정이 체결됐다가 부속 합의서 협상에 실패해갖고 이게 이제 기본 협정 자체가 또 이제 유연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건 또 이제 별도의 토론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저희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평화협정 관련해서 기본 협정 2011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 부속 합의서를 추후 협상에 나가는 이런 어떤 구도들을 생각해본다라는 것이 제 말씀이고요.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군다나 최근에는 동북아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동북아 전체의 이 평화적인 환경 조성 또 안보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획 시대화를 통한 어떤 이제 좀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 조성을 통한 좀 미시적인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북아 비핵지대를 얘기할 때 대개 정부 관료들, 외교관들의 반응은 북핵 문제도 해결하는데 무슨 뭐 동북아 비핵지대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굉장히 나오고 물론 그거에 대한 반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협상 당사국들 인식, 특히 한미일 정부의 인식은 선 북핵 해결 후 비핵지대 논의
뭐 이런 쪽으로 바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뒤집기는 대단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약간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금 이렇게 선행하면서도 동북 비핵화에 대한 의미를 조금 한 반발적 정도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로 가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